저는 4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자동차 판매직을 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의 소시민 중 한 명이죠. 예전에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 구매자와 비슷하게 여겼습니다. 그저 운에 맡기는 도박 같은 것이 아닐까 싶었죠. 가족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하며 2020년 연말에 처음으로 목돈인 7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 갔을 때 친구들이 코스닥 투자로 떼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화제에서 완전히 배제된 기분이었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코스닥이 뭔지도 몰랐고 그저 그들의 자랑을 듣고 있는 것이 참 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화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무식하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2달 정도 경제면을 보며 코스닥의 다양한 주식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젠이라는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코로나로 인해 따블은 기본이라는 사실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처음으로 주식을 사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랩지노믹스, 녹십자 등 여러 주식을 사며 수익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제 모습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니 하느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직업이던 영업사원에서 데이트레이더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서 많은 돈을 벌었고 상반기 동안 제 재산이 3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시황이 좋을 때마다 추격 매수를 하며 2가지 원칙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3일 내린 종목을 사거나 나절 2시에 상승하는 종목을 쫓아가는 전략이었죠. 그러나 코로나가 서서히 물러가면서 저의 재산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헛된 기대가 커지면서 결국은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몰빵 투자한 시젠이라는 주식에서 역사상 최고가에서 매도하지 못하고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자돈과 대출받은 돈, 미수까지 포함해 총 1억 9,900만 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빚을 갚기 위해 2년간 외식조차 할 수 없었고 아내는 길거리에서 빵을 팔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식품을 배달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대학 후배를 우연히 만나 부끄러운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며 드디어 올해 봄에 가족과 외식을 하게 되었고 여름에는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기억을 잊으려 했지만 다시 조금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겼습니다. 한 달 전부터 네이버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 눈팅을 하며 하락장이면 바닥에서 사서 재미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니 믿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 주식에는 다시 손대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주식에 손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저를 말려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주식에 대한 경각심과 다시 시작해보려는 유혹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겪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이기도 하니까요.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며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려는 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매력은 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족을 위해 더 나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저는 이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